제가 종양내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면서 본 환자들만 전체 1만 명이 넘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호중구 수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다음 항암 치료를 위해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호중구 수치입니다. 호중구 수치가 정상보다 떨어져 있게 되면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병원에서는 항암 당일날 항암을 진행하지 못하고 호중구 촉진제를 맞읍시다 하고 호중구 촉진제를 놔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호중구를 바로 높이기 위해서 맞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호중구 수치가 떨어졌는데 왜 높이는 주사를 맞으면 안 되나요? 거의 영업 기밀인데. 일반적으로 1000 미만으로 떨어져 있게 되면 호중구 촉진제를 써서 높이는 게 일반적인데, 뉴라스타, 뉴라팩, 롤론티스 같은 약효가 한 4주 정도 가는 이런 호중구 촉진제들인데요. 상급병원에서 교수님들께서 지속형 호중구 촉진제를 처방해 주시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항암제에 있어서 이제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환자 본인 부담으로 지속형 호중구 촉진제를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결국 상급병원에서 어떤 처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지속형 호중구 촉진제가 처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속효성 호중구 촉진제만 투여해가지고 반짝 높이는 것은 오히려 환자들의 몸 상태를 힘들게 하고 치료 과정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폐혈증 같이 굉장히 극심한 감염증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또 지속형 호중구 촉진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속효성 호중구 촉진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의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호중구가 떨어져 있으니까 호중구를 높이는 주사를 맞자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호중구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호중구가 이제 높을수록 좋다고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호중구라는 거는 우리 몸의 피에서 백혈구라고 부르는 전체적인 그 면역세포의 통칭인데요. 백혈구 안에 호중구, 림프구, 또 림프구 안에 B세포, T세포, NK세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있어서 호중구는 우리 몸에서 주로 세균에 대한 방어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살상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제 잘못 알고 계셔서 정상이신데도 불구하고 호중구를 계속 좀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상식이고, 호중구는 우리 백혈구 전체 중에서 한 45%에서 75%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 만약에 전체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5%를 넘어서 뭐 80%, 85%, 90%를 차지하게 된다. 그 상황은 오히려 병적인 상황들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바깥에서 외부 세균이 침투를 했다거나, 또는 우리 몸속에 상재하는 균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면역력이 이제 약해진 그 틈을 타서 기회 감염에 노출됐을 때, 이때 호중구의 퍼센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중구는 가장 이상적인 숫자는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000개 정도도 괜찮습니다. 1,500 이하부터를 호중구 감소증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이 없다거나 특이 증상이 없으면은 굳이 무리하게 호중구 촉진제를 써가지고 높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호중구를 높이는 게 좋다, 아니면은 경과만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활력 징후라고 하는 혈압이나 맥박, 체온들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호중구 촉진제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진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호중구가 100, 200으로 굉장히 저하돼 있다, 아니면 50, 10으로 거의 바닥이다 한다면, 이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호중구 촉진제를 투여해서 올리는 것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형 호중구 촉진제를 맞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 병을 예를 들자면 상급병원의 전산과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마치고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떤 약제를 투여받고 오셨는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은 이제 무리가 되지 않게끔 호중구가 떨어진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서 그 다음에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병원에서도 좀 잘 신경을 쓰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항암제로 인해서 우리 정상세포도 공격을 받게 되는데,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부르는 1세대 항암제인데요. 이 1세대 항암제들은 강력하지만은 생각보다 좀 멍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적군만 공격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아군도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피해
피해가 심한 조직들은 세포 분열의 주기가 짧은 골수세포들이 굉장히 세포 분열이 활발하기 때문에 특히나 항암제 감수성이 더 크게 되고요. 이나 장 점막세포들, 구강 점막세포들도 마찬가지로 감수성이 좀 크게 됩니다. 세포 분열의 속도가 빠른 장기들 위주로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주무 촉진제를 맞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몸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호중구 촉진제는 작용하는 기전을 보면은 우리 골수를 쥐어 짜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치킨 먹다 보면은 뼈 안쪽에 붉은색 차 있는 거 있잖아요. 안쪽에 스폰지처럼. 그 조직이 바로 골수 조직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피를 만드는 공장들이 쭉 존재를 하게 되는데, 호중구 촉진제의 원리가 골수를 쥐어 짜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뼈 통증이 생기겠죠. 뼈에는 어떤 게 붙어 있나요? 근육이 붙어 있죠. 힘줄이 붙어 있죠. 뼈와 관련된 구조물들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아픈 거예요. 그럼 막 몸살기가 오는 경우도 있고, 뼈가 막 욱신욱신거리기도 하고, 두통이 생겨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처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건 아니잖아요. 구더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단순히 호중구 촉진만 딱 놔주고 땡 하면은 환자분들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호중구 촉진을 굉장히 기피하게 되겠죠. 항암제 부작용이 아니라 호중구 촉진제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게,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진통제 전략도 있고, 진통제도 마찬가지로 지속형 진통제, 속효성 진통제 각각의 패턴에 따라서 제가 처방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호중구 수치가 왜 우리 암 환자분들께 중요한지, 부작용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중구 관리는 단순히 부작용 치료의 차원을 넘어서 다음 항암을 변수 없이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치료 전략 중 하나인데요. 특히 항암 후에 회복 기간이 짧게 느껴지시거나 항암 부작용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상급병원과 상시로 공조할 수 있는 전문의의 판단은 필수입니다. 혹시 호중구 수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 중간중간에 확인하고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암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